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겪으시는 차가운 손발, 그리고 그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발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을 다녀온 옥경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도 발끝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종아리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옥경 씨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름에도 손끝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양말을 두세 겹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손발이 시려서 잠드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전 딸에게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옥경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인 걸까?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옥경 씨는 이불을 다시 고쳐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발끝의 차가움은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옥경 씨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굳은 듯 뻣뻣했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와 무릎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욕실로 가는 동안에도 목과 어깨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머물러 있었고 거울 속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옥경 씨는 손끝에 시린 감각을 느꼈습니다. 찬물에 채소를 씻을 때면 손가락이 얼얼하게 저려왔고 따뜻한 국그릇을 들어도 금세 손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상하게도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동네를 산책했지만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졌고 종아리는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쯤 걸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0여 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걷기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도 몸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았고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 해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뒷목에서 시작된 묵직한 느낌이 머리까지 올라와 두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온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할 때쯤이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고 손목과 손가락도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자는 동안에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깨어났고 깰 때마다 발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꿈도 많이 꾸었는데 깨고 나면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피곤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웠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옥경 씨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에도 예전처럼 반갑게 대답하기 어려웠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왠지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옥경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손끝은 차갑고 뺨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옥경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옥경 씨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비치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나물가게 앞에서 오래 알고 지낸 미정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정 씨는 옥경 씨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경 씨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미정 씨의 밝은 표정과 비교하면 자신의 얼굴이 훨씬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옥경 씨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미정 씨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 요즘 족욕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가 봐요. 족욕이요? 옥경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족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겨울만 되면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자기 전에 족욕을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미정 씨가 말하면서 두 손을 모아 따뜻함을 표현하듯 움직였습니다. 족욕이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그냥 발만 따뜻하게 하는 건데. 옥경 씨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발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미정 씨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경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풀린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발 담그고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옥경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 씨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풀린다. 그 말이 왠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옥경 씨는 자신의 차가운 발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발이 따뜻해진다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함들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옥경 씨는 장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경 씨는 욕실 선반 위에 오래전부터 놓여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옥경 씨는 처음으로 족욕을 시도했습니다.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고 시도해보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의 온도를 손으로 확인한 후 옥경 씨는 조심스럽게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지만 천천히 발을 넣자 뜨거움이 점차 견딜만해졌습니다. 발등과 발바닥에 따뜻한 물이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발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발을 대야 안에 담근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뜨거운 느낌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기가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발목 주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종아리까지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담긴 발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던 종아리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고 발목의 뻣뻣함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옥경 씨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피곤함에서 나온 한숨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안도감이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내 발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었구나.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차가운 발이 사실은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물이 식으면서 온기가 약해지자 옥경 씨는 발을 꺼내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발을 닦으면서도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말을 신고 침대로 가서 누웠을 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이 차갑게 얼어붙지 않았고 이불 속에서도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경 씨는 오랜만에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깼지만 다시 잠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족욕 때문일까? 옥경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옥경 씨는 다시 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족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 족욕 해보셨어요? 미정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며칠 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옥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발에 혈관이랑 신경이 엄청 많대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그쪽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가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며칠 전 한 재활운동 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경 씨 말씀으로는 발에는 정말 촘촘하게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대요. 우리 몸의 끝부분이라서 혈액이 잘 안 도달하는 곳 중 하나인데 따뜻한 자극을 주면 그쪽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더 잘 흐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발이 따뜻해지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래요. 발 쪽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중심부에 있는 혈관들의 부담이 줄어든대요. 심장이 너무 세게 피를 밀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순환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미정 씨의 설명을 들으며 옥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변화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대요. 따뜻함 자체가 우리 몸에 안전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안전 신호요? 네, 우리 몸은 추울 때 긴장하잖아요. 몸을 보호하려고 근육도 경직되고 혈관도 수축되고요.
그런데 따뜻해지면 몸이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긴장을 풀게 된대요. 그래서 근육도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래요. 옥경 씨는 미정 씨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족욕을 한 후 느꼈던 편안함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발이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긴장을 풀고 이완되었던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럼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오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아요. 몸이 이완되면 수면을 담당하는 신경계통도 활성화된대요. 긴장이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잠들기 쉬워지는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옥경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의 혈액순환, 몸 전체의 이완, 안전 신호, 수면 개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해졌구나. 옥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족욕이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족욕을 꾸준히 하면서 옥경 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과 어깨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허리의 뻣뻣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족욕 잘하고 계시죠? 이제 반신욕도 해보는 게 어때요? 반신욕이요? 그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옥경 씨는 주저했습니다. 족욕은 간단했지만 반신욕은 욕조에 물을 받아야 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족욕보다 훨씬 깊은 이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미정 씨의 말에 옥경 씨는 고민했습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족욕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반신욕을 하면 어떨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옥경 씨는 주말 저녁에 반신욕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욕조를 깨끗이 닦고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물의 깊이는 허리 정도까지 오도록 조절했습니다. 옷을 벗고 천천히 욕조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한 발씩 욕조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목을 감싸고 종아리를 지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앉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상체는 물 밖에 있었지만 하체 전체가 따뜻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의 온기가 피부를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고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점차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옥경 씨는 욕조 가장자리에 팔을 올려놓고 상체를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족욕을 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허리와 복부 중심부에서 따뜻함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깨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럴 때마다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 뒤의 뻣뻣함도 점차 사라졌고 머리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반신욕이구나.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이 저절로 이완되는 이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족욕이 발과 다리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해준다면 반신욕은 몸의 중심부까지 온기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옥경 씨는 천천히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몸을 닦으면서도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고 표정도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옥경 씨는 오랜만에 온몸이 편안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어깨에 긴장도 없었고 허리의 뻣뻣함도 사라졌으며 발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옥경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경 씨는 평소보다 훨씬 개운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얼굴도 덜 부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어깨와 목이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를 만났을 때 옥경 씨는 반신욕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족욕보다 훨씬 깊게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저도 처음 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허리까지만 담그는 거예요? 전신욕처럼 목까지 담그면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옥경 씨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래요. 상체는 물 밖에 두는 게 오히려 더 좋대요. 미정 씨는 지난번 강좌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신욕을 하면 심장 위쪽까지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수압 때문에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해요. 그러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게 된대요. 아, 그래서 가끔 목욕탕에서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구나. 옥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반신욕은 허리 아래만 물에 담그니까 심장에 부담이 없어요. 상체는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하체만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중심부 온도가 적절하게 올라간대요. 미정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부, 특히 복부와 허리 쪽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간대요. 그 부분이 따뜻해지면 전신 순환이 안정되는 거죠. 마치 보일러를 켜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옥경 씨는 미정 씨의 비유가 이해하기 쉬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체를 물 밖에 두면 열이 적절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했구나. 저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온몸이 이완되더라고요. 맞아요. 몸의 중심부 온도가 소폭 올라가면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된대요. 긴장을 담당하는 신경계통이 진정되고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계통이 활성화되는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옥경 씨는 반신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경 씨는 반신욕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족욕은 매일, 반신욕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을 꾸준히 하면서 옥경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10여 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밤에 꾸는 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거나 복잡한 꿈을 많이 꾸었는데 요즘은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피곤함 대신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고 세수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몸이 훨씬 유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의 차가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찬물에 채소를 씻을 때도 예전처럼 손가락이 얼얼하게 저려오지 않았고 따뜻한 국그릇을 들었을 때도 온기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손발이 더 차가워지던 기묘한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목과 어깨였습니다.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왔고 뒷목의 뻣뻣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두통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자세가 편안해졌고 오래 앉아 있어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허리의 변화도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던 느낌이 줄어들었고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허리가 훨씬 편안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덜했고 저녁 무렵에도 몸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10여 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30분 이상 걸어도 다리가 가벼웠습니다. 발바닥도 예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걷는 동안 종아리가 쉽게 피곤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옥경 씨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래요?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요. 옥경 씨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도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건강하신 거 맞죠? 응,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 옥경 씨는 족욕과 반신욕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었고 딸은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옥경 씨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얼굴 핏기가 돌아서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요? 요즘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옥경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옥경 씨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작은 노력으로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신욕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꺼져가고 있다고 느꼈던 내면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을 하면서 옥경 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칭을 할 때 몸이 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손으로 발끝을 잡으려고 해도 허리와 허벅지 뒤쪽이 당겨서 중간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돌리려고 해도 뻣뻣해서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족욕을 한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몸이 이미 이완되어 있어서 근육이 훨씬 잘 늘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예전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었고 어깨도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움직일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기분 좋은 당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신욕을 마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밝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옥경 씨는 발바닥의 감각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부드럽게 착지되는 느낌이 들었고 발목과 무릎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종아리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뻣뻣하지 않았고 허벅지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걷는 동안 몸 전체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을 걷고 나서도 다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을수록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흡도 편안했고 심장도 무리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옥경 씨는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움직일 수 있구나.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몸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운동이 끝나면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이 이미 따뜻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움직이니 운동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분 좋은 활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경 씨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육을 천천히 늘리고 이완시키면서 오늘 하루 몸이 받았던 자극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자 온몸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옥경 씨는 족욕과 반신욕 후에 하는 운동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족욕이나 반신욕 후에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더 유연해졌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일상적인 동작들이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옥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힘든 것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몸이 따뜻하고 이완되어 있으면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옥경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걷는 이 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 움직일 수 있다는 감사함이 마음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운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옥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을 꾸준히 하고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옥경 씨의 삶은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주 중순 옥경 씨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 이틀 동안은 족욕과 반신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 다음 날은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환절기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은 나지 않았지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났습니다. 몸이 나른해서 족욕조차 하기 싫었고 그냥 약을 먹고 푹 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내면서 족욕과 반신욕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감기가 나은 후에도 바로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멈추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내일 하면 되지 않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옥경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했습니다. 목과 어깨도 다시 긴장되어 있었고 허리도 불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 것 같았고 표정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옥경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좋아졌던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잠이 오지 않고 몸이 뻣뻣해지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시 나빠지는 거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시간이 있었잖아. 몸이 따뜻했을 때, 편안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 옥경 씨는 욕실로 가서 세숫대야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대야를 씻고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익숙한 온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시 따뜻해지면 돼.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옥경 씨는 다시 족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며칠 후에는 반신욕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다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오고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옥경 씨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매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족욕과 반신욕은 옥경 씨의 삶에 더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몸의 변화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깊게 파이지 않았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짜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TV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짜증이 났고 마트에서 계산이 늦어지면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연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빨리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즐거웠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더 편안했고 딸이나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잠깐 배웠던 수채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손이 차가워서 붓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고 집중력도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시간 이상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손도 따뜻했고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옥경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옥경 씨는 자신의 삶도 이렇게 조금씩 색을 입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면서 회색 비치던 일상도 점차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길에서도 달라진 감각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길가에 핀 꽃의 이름을 생각해보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의 지저귐을 듣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고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옥경 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옥경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 하나가 옥경 씨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섬세한 분홍빛, 부드러운 질감, 작지만 완벽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경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꽃잎처럼 자신의 삶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 꽃잎을 바라보며 감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경 씨는 그 꽃잎을 책갈피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꽃잎을 볼 때 오늘 이 순간의 감동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반신욕을 하면서 옥경 씨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발 때문에 잠들지 못하던 밤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몸이 따뜻해졌고 그 따뜻함이 삶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따뜻해졌어. 옥경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삶도 편안해졌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옥경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래 있네요. 네, 괜찮아요. 곧 나갈게요. 옥경 씨는 천천히 욕조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족욕과 반신욕은 옥경 씨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신욕을 즐겼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날씨도 변했지만 옥경 씨의 일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족욕 물의 온도를 조금 낮췄고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옥경 씨는 이제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오늘은 반신욕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았고 발이 조금 차가워지면 족욕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족욕과 반신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려준 미정 씨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경험을 나눴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는 친구에게, 손발이 차다는 동생에게, 늘 피곤하다는 이웃에게 모두가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옥경 씨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겨울 저녁 옥경 씨는 족욕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뒤덮으면서 세상을 새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발은 따뜻한 물에 담근 채 옥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몸이 따뜻하니 추위도 견딜만 했고 눈 내리는 풍경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1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매일 밤 차가운 발 때문에 잠들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겨울이지만 같은 추위지만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이 따뜻하니 마음도 따뜻했고 마음이 따뜻하니 세상도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옥경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히 물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온기였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옥경 씨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따뜻해진다는 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뜻인지 모른다. 옥경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까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발끝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옥경 씨는 족욕과 반신욕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다른 방법들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 속이 편안했고 하루를 시작하는 몸도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이 위장을 거쳐 내려가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가득 든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차를 마셨고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를 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함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생강차를 자주 끓여 마셨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면 알싸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차를 마시면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손발도 금세 포근해졌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차는 달콤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계피차도 좋았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고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목도 부드러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었고 육수도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실 때면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식사 후에도 몸이 포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적절한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두껍게 입으면 땀이 나서 오히려 몸이 식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했습니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로 맞췄습니다. 잠잘 때는 방 온도를 약간 낮추되 이불을 충분히 덮어서 발끝까지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의 신호를 듣고 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몸은 따뜻함을 원했고 옥경 씨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주변 환경은 계속 변했지만 옥경 씨의 일상에는 변하지 않는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에도 족욕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겨울만큼 뜨거운 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고 에어컨으로 차갑게 식은 발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습니다. 여름밤 선풍기 바람을 쐬며 족욕을 하는 시간은 그 나름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시 반신욕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몸도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반신욕을 통해 그 긴장을 미리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는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옥경 씨의 몸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마다 몸이 적응하지 못해 힘들었는데 이제는 계절 변화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족욕과 반신욕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옥경 씨는 이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돌보는 방법을 안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더라고요. 엄마가 전에 하신다던 족욕, 저도 해볼까 해요. 옥경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엄마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전화로 족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의 온도, 담그는 시간, 주의할 점들. 딸은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엄마, 정말 도움이 될까요? 글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 엄마는 많이 좋아졌어. 네, 해볼게요.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경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변화가 딸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옥경 씨에게 족욕과 반신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선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20분, 30분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 동안 밀려났던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되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신욕을 하면서 옥경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니까 세상도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니 다른 사람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니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니 다른 사람의 힘듦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삶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따뜻한 몸은 따뜻한 마음을 만들었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었고, 따뜻한 관계는 따뜻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옥경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손발, 뻣뻣한 어깨, 오지 않는 잠.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과 20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모든 분께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가운 손발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밤마다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녁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발이 따뜻해지는 것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다 보면 그 따뜻함이 발을 넘어 몸 전체로 그리고 마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따뜻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끝에서 작은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